제목에서 약속한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먼 미래의 가설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온 물체가 우리 태양계 바로 근처를 지나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한 후 지금은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는 여전히 처리되고 재해석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평가됨. 아니요, 있었다 화려한 볼거리도, 하늘의 폭발도, 육안으로 보이는 빛도, 사이렌도, 공공경보도, 긴급기자 회견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극적인 연출의 부재가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대중은 뒤따랐다 평소처럼 망원경, 센서, 그리고 과학팀들은 현대 천문학이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희귀한 현상 중 하나인 별의 통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에 중력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성간 물체. 우리는 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 기술적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음 C2225 N1E 천체는 이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태양계에서 혜성을 형성한 것과 같은 조건에서 진화하지도 않았으며 이 짧은 만남 이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궤적은 쌍곡선입니다. 이는 사소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즉,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포획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우리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지구에 진입하여 관측되었고 이제 확실히 우리의 관측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가장 근접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소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밝기, 역학, 구성 성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고 동시에 지구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만큼 멀지도 않았습니다. 충돌 위협은 전혀 없었고 지구에 대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무엇 아니요 합의된 의견은 해당 물체가 비행 전, 비행 중, 그리고 비행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사마이 아틀라스 그것은 일반적인 혜성에 예상되는 행동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규모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그저 드물고 흥미롭지만 이해할 수 있는 방문자 정도로 요약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이 천체가 그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태양계에서 멀어지면서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속하며 쌍곡선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는 쌍곡선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천체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관측된 밝기 변화 패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열 에너지를 잃고 점차 활동이 감소하는 천체의 전형적인 행동인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밝기 감소 대신 관측 장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본굴이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하락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패턴의 리드미컬한 반복, 지구 곳곳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관측자들이 동일한 이상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비 잡음도 아니고 교정 오류도 아니며 과도한 처리도 아닙니다. 일관되게 감지된 실제 신호입니다. 분석가들과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동은 비공식적으로 특이적 행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짖는 소리 전송도 아니고 라디오 신호도 아니고 통신도 아닙니다. 마치 물체가 멀어지면서 맥동하는 것처럼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혜성에서는 태양열에 가장 많이 노출된 후 활동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이 식고 승화작용이 약해지면 제트의 강도가 줄어들고 광도 곡선이 안정화됩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 내 천체에서 수십 차례 관측된 잘 알려진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마이 아틀라스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이 데이터는 간단한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상대로 초기 가설은 자전이었습니다. 활동 영역이 고르지 않게 분포된 불규칙한 천체는 자전하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많은 경우에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관측된 주기를 단순 회전 모델과 비교해보면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안정적인 회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완전히 혼돈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분석 결과 훨씬 더 복잡한 양상, 즉 여러 요소가 결합된 회전 상태가 드러납니다. 회전, 흔들림 및
세차 운동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다음과 같은 물체를 의미합니다. 내부 질량 분포가 불균일한 밀도가 매우 다른 영역이나 심지어 내부 공극이 있는 층상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특이하지만 그럴듯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적인 행동이 동시에 관찰된 다른 데이터와 마주할 때 발생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방출되는 물질 제트는 매우 좁고 응집력이 있으며 집속성이 뛰어납니다. 그것들은 빠르게 흩어지지 않고 넓은 부채꼴 모양을 형성하지 않으며 쉽게 윤곽을 잃지 않습니다. 회성에서 전형적인 내부 불안정성은 외부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전이 불규칙해지고 제트가 넓어지며 구조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적 복잡성과 외적 정밀성의 결합, 이러한 조합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짖는 소리가 명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사라이 아틀라스가 지구의 중력 영향이 가장 큰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약한 조석 상호작용조차도 균열이 있거나 층상 구조를 가진 천체의 내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 내부에 더 단단한 층 아래에 휘발성 물질이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장력은 마치 자연적인 밸브처럼 열리고 닫히면서 간헐적인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체의 작용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활성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완전히 다른 항성계에 있는 별이나 행성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다른 경로에서도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과정의 시작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이야기의 마지막 메아리는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 우리의 길이 엇갈렸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기존 모델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마이 아틀라스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관측하기 어려워지다가 마침내 성간 공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정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측정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단순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단순히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화학적인 문제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세마이 아틀라스의 분광 데이터에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사라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태양계를 떠도는 수많은 얼음 천체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해성 중 하나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즉 우리 우주 환경 밖에서 형성된 천체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 데이터는 정확히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고가도로 통과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초점은 궤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물리적 및 화학적 함량 물체가 방출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석은 직관적이지 않고 불편해지는데 추측이 아니라 분광학, 광도 곡선, 분자 신호, 그리고 고전적인 해성 물리학의 예측과 잘 맞지 않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부터 시작합시다. 혼수 상태 구성 초기 분광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수증기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의 비율이 높다이는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태양계 해성, 특히 카이퍼 벨트에서 유래한 해성에서는 태양에 접근하거나 멀어질수록 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해성에서는 예상보다 물의 존재량이 적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불균형은 형성 환경을 시사합니다. 극도로 추운 이는 우리 해성이 형성된 대부분의 지역보다 훨씬 더 추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사나이 아틀라스 해성이 우리 태양계와는 매우 다른 열적 조건을 가진 항성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화학적 과정이 뚜렷하게 다른 경로를 거쳤던 곳에 물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흥미롭지만 여전히 설명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재 모델들을 가장 애먹이는 요소에 집중할 때 발생합니다. 니켈.
스나이 아틀라스의 코마에서 니켈 방출선이 뚜렷하게 검출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니켈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보이는 방식대로 알려진 거의 모든 별과 미행성 형성 시나리오에서 니켈과 철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핵 과정에서 형성되고 함께 응축되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철은 예상외로 낮은 농도로 나타나는 반면 니켈은 뚜렷하고 반복적으로 검출됩니다. 이 두 원소를 분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매우 특정한 화학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기된 가설 중 하나는 이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켈 카르보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방출될 수 있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화학적 관점에서 이는 가능하지만 관찰적 관점에서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처럼 유형과 규모의 물체에서 이토록 선명하게 기록된 적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 가설만으로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찰된 흐름의 극단적인 집속,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체는 팽창하는 경향이 있고 먼지는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고 잘 정의된 구조를 유지하려면 어떤 종류의 물리적 제어 기하학적이든 구조적이든 동적이든 상관없이 스나이 아틀라스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내부 응집력이 약해짐에 따라 잘 정렬된 제트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 아틀라스에서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회전 운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트가 놀랍도록 잘 조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다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적 과정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측면은 소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꼬리. 일반적으로 해성의 꼬리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태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향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해성의 궤도면을 가로지를 때 관측 조건의 기하학적 특성 때문에 꼬리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여러 문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나이 아틀라스와 관련된 데이터는 더욱 지속적인 현상을 시사합니다. 바로 태양풍을 장기간 차단하는 듯한 좁은 흐름입니다. 이는 일회성 기하학적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관측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다시, 이것은 인위적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기존의 전형적인 예시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편, 기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가 종결되면 관측 시간 단축, 후속 연구 제한 감소, 기존 데이터 재검토 감소와 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관측 시간 요청이 늘어났고 기존 데이터 재분석이 시작되었으며 후속 연구 제한이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순수 천문학을 넘어선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과 준비 능력, 스나이 아틀라스 접근하는 도중 비교적 늦게 감지되었습니다. 크기가 조금만 작았거나 색이 조금만 더 어두웠거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성 방어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바꿉니다. 단순히 충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 인식. 우리는 역동적인 은하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의 물체들이 우리 은하계를 스쳐 지나가는 빈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은 무해하겠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반영됩니다. 스나이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가 등장할 때 그것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만을 보고 어떤 이들은 불안감을 또 어떤 이들은 희망을 봅니다. 이는 물체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학적 모델과 문화적 확신은 모두 극히 제한적인 예시들. 이 물체는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론한 규칙을 반드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떠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늘을 더욱 세심하게 그리고 단순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자동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볼거리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이러한 유형의 조사가 계속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면 산화의 아틀라스는 너무 희미해져서 제대로 관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기록물, 그래프, 스펙트럼,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질문들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체계 외부에서 형성된 자연물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정의하는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무엇세마이 아틀라스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긴장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이 정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지니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사마의 아틀라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것, 즉 비정상적인 행동, 복잡한 회전, 접속된 제트, 불안정한 화학 반응은 단순하면서도 불안한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저희 모델은 잘 작동합니다. 작동이 멈추기 전까지는요.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전략적 오류이기도 합니다. 현대 천문학은 제한된 수의 사례, 즉 태양계 내에서 비교적 유사한 조건하에 형성되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 패턴을 따르는 천체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3I 아틀라스 그것은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력, 열, 화학적 역사를 공유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처음에는 마치 우리와 같은 것처럼 대합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체를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진정한 결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감지할 때, 잘못 해석할 때, 또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구 방어는 단순히 충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인식,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라지기 전에 알아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산화의 아틀라스 E는 우리의 탐지 능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크기가 조금 더 작았거나 색이 조금 더 어두웠거나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 완전히 감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을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이 천체는 해석 물리학의 표준 모델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물리적, 화학적 구조의 형태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정된 것이지 우리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보정된 것이 아닙니다. 니켈의 고립된 존재, 태양풍에도 불구하고 좁은 구조가 유지되는 현상, 내부 불안정성과 외부 정밀성의 결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의 개념적 안락지대 밖으로 과학이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모델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현실이 모델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덜 논의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영향입니다. 사마의 아틀라스와 같은 오브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바깥 세상이 어떤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지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대중의 일부는 즉각적인 설명을 원하고 일부는 두려움을 느끼며 또 일부는 의미를 찾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당장 들어맞지 않으면 단순화하거나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들은 모두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현상들과 함께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신중하며 그래야 마땅합니다. 3위 아틀라스에서 얻은 관측 결과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행동 또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더 많은 망원경 관측 시간, 재분석 기존 데이터에 관하여 추가적인 후속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신중함은 종결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우리가 풍족하게 갖고 있지 않은 자원입니다. 몇 달 후면 삼의 아틀라스는 너무 희미해져서 제대로 관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년 후에는 성간 공간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잘 관측할 수 있다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그래프, 스펙트럼, 광도 곡선,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 뿐일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열려있는. 그중 하나는 영상 전체에 걸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주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는 끝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 영상이 쉬운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결함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해성, 궤도, 분광학을 넘어선 더 큰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저 맹목적인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더 구조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심오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왜 사마의 아틀라스 그는 우리에게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언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희 모델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할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이해되신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는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집단적 탐구의 능동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화, 신중한 분석, 그리고 손쉬운 설명에 대한 거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른 항성계의 파편이 우리 궤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모델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별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세마이 애틀란는 무엇이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